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전 세계 여성들이 몰려온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각국에서 날아온 외국인 여성들로 북적이고 K-드라마와 K-팝에 매료된 그들은 자신만의 한국 로맨스를 꿈꾸며 이곳에 발을 디딥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면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한다는 말까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마르타의 시선은 예상치 못하게 변합니다. 언니를 구하러 왔던 그녀가 오히려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죠. 한국 남자와의 결혼? 절대 안 돼. 라고 외치던 그녀가 결국 이 나라에 눌러앉게 된 사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살 간호사 마르타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메데인은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곳이지만 동시에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아픈 아버지와 점점 나이 드시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간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탈진한 몸을 끌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언니 로레나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마르타,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며 3년째 밤낮 없이 일하던 언니였기에 이런 밝은 기운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무슨 일이야? 취업됐어? 피곤함에 잠긴 제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언니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야. 결혼해. 순간 제 몸에서 피곤함이 싹 달아났습니다. 언니가 누구와 사귀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뭐? 누구랑? 어떻게? 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남자야. 태우라고. 같이 일하다 만났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 우리와 문화도 언어도 전혀 다른 곳? 언니 농담이지? 한국이 어디인지는 알아? 우리 가족과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지 생각해봤어?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제게 언니의 갑작스러운 선언은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알아, 마르타. 하지만 태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야. 거기서 우리 가족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화면 속 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만 커져갔죠. 언니가 우리를 버리고 그 먼 나라로 간다고? 아빠는? 엄마는? 내가 혼자 다 책임져야 한다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잠시 침묵했고 그 순간 저는 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타, 난 결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나은 기회를 찾으려는 거야. 태우를 만나보면 내 생각도 바뀔 거야.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낭만적인 꿈 같은 건 오래전에 접어두었죠. 생존이 최우선인 이곳에서 사랑 따위의 인생을 걸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언니,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 정말 믿어? 한국까지 가서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격양된 제 말에 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르타,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 태우를 만나고 한국을 직접 보면 달라질 거야. 통화가 끝난 후에도 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메데인의 불빛들 사이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언니를 이 위험한 결정에서 구해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타, 한국으로 가는 건 너무 무모해. 친구 이사벨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모하든 말든 언니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막아야 해. 난 현실주의자야. 낯선 나라의 낯선 남자와의 결혼이 행복할 리 없잖아. 그렇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콜롬비아의 후덥지근한 열기 대신 산뜻하고 깨끗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이게 정말 아시아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북적거리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여권을 보여주세요. 입국 심사대 직원의 친절한 영어에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가 자동 입국 심사대를 가리켰죠. 화면에 여권을 대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불과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앱으로 노선도를 확인하고 카드 충전까지 모두 휴대폰 하나로 해결했죠. 메데인에서는 버스 시간표조차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몇 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할지까지 정확히 알려주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선진국인가? 지하철 안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콜롬비아라면 서로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을 테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한 청년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마치 당연한 일인 듯이요. 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니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어디서나 느껴지는 질서와 체계. 이런 곳에서 언니가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잠깐 저 커피 향기. 문득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향기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4시간 비행의 시차까지 더해져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카페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려는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리즈?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지만 제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눈치였어요.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깔끔한 셔츠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지만 영어로 말을 걸어왔죠. 네, 커피를 주문하고 싶은데. 그는 미소와 함께 직원에게 한국어로 말했고 곧 제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하시네요? 네,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외국인 환자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서요.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라는 말에 반가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같은 직업이었으니까요. 저도 간호사예요.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마르타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지훈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같은 직업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대화가 술술 이어졌어요. 한국은 처음인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네,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왔어요. 사실, 말리러 왔죠. 제 솔직한 고백에 지훈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리러요? 왜죠? 모르는 나라, 모르는 문화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요. 콜롬비아에서는 가족이 전부인데.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가족이 중요한 나라예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가 서울 구경시켜드릴까요? 그러면 언니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라면 낯선 남자의 제안을 경계했겠지만 지훈에게서는 이상하게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낯선 도시에서 길잡이가 필요했죠. 좋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가이드를 만나게 된 저는 서울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이 도시에서 제 마음속 단단하게 쌓아올린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나요? 지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문화예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해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시스템이 아닌 각자의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콜롬비아에서는 앱으로 버스 타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여긴 내가 말 안 해도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언니가 이곳에서 산다면 정말 나쁜 선택일까? 지훈의 도움으로 강남에 있는 언니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3년 만에 만나는 언니, 그것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 머릿속으로 준비했던 말들이 뒤섞였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언니 로레나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눈앞의 언니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으니까요. 콜롬비아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지친 표정이었는데 지금의 언니는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르타,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니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가구와 따뜻한 조명,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여기가 언니 집이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 태우의 도움으로 구했어. 작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언니가 부엌으로 가더니 한국식 차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언니, 넌 정말 여기서 살 생각이야? 우리 가족은? 언니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타, 내가 가족을 잊은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잘 돕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한국인이었죠. 아, 마르타구나.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그는 언니의 약혼자 태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태우의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에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는 저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미 가족인 것처럼 대해주었죠. 피곤할 텐데 쉬었다가 저녁 먹자. 내가 좋아하는 한국 식당으로 모시고 갈게. 태우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짐을 풀도록 도와주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인 걸까? 왜 콜롬비아의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려는 거지? 다음 날 태우는 회사에 출근했고 언니는 저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언니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어요. 이건 언니네 가게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 태우가 도와줬어. 내가 항상 커피를 좋아했잖아. 더 놀라운 건 언니가 손님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언니, 어떻게 벌써 한국어를 배웠어? 매일 조금씩 공부했어. 여기서 살려면 필요하니까. 그리고 태우의 부모님께도 존중을 표하고 싶었어. 그날 저녁 태우의 부모님 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정갈한 한옥 스타일의 아파트에서 첫 한국 가정식을 경험했죠. 태우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콜롬비아 음식과 한국 음식을 접목한 요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입맛에 맞나요? 태우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배려받는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태우의 어머니는 김치 항아리를 내오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마르타에게 주려고 특별히 준비했어. 언니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김치를 선물로 주시는 건 정말 특별한 거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지. 그 말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언니의 시어머니는 김치를 직접 담가 저에게 주셨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환영의 마음이 담긴 한국식 정이었습니다. 태우의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로레나가 우리 가족이 된 건 큰 축복이야. 이제 마르타도 우리 가족이니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렴. 태우가 통역해주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떠나올 때만 해도 언니를 구하러 온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제 의심이 부끄러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우가 물었습니다. 마르타, 우리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로레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그녀의 가족도 소중히 여길 거야. 그게 한국의 방식이니까. 그날 밤 언니와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해? 언니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마르타.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콜롬비아에서는 항상 생존에 급급했지만 여기서는 미래를 꿈꿀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 의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언니를 말리러 왔던 제가 이제는 언니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인 걸까? 이제 그 질문의 답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약속대로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잠시 망설였지만 언니와 태우는 각자 일이 있어 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광화문역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덕수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고궁의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지훈이 덕수궁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길은 정동길이라고 해요. 젊은 연인들이 이 길을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전설이 있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훈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우리는 연인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궁 안으로 들어서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우아한 한옥 구조에 감탄했어요. 이 건물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있죠. 지훈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만 항상 생존과 현실 문제에 매달려 그걸 자랑스러워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훨씬 컸고 웅장한 기와지붕과 넓은 뜰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여기선 한복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해보실래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있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려한 색상의 치마와 저고리, 우아하게 따은 머리. 정말 아름다워요. 지훈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걷는데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을 정도니까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항상 책임감 있는 마르타, 현실적인 마르타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름다운 여행자로 보여지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으로 지훈이 추천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걸 먹기 전에 잘 섞어야 해요. 비빔이란 말 자체가 섞는다는 뜻이니까요. 지훈의 설명대로 비벼 먹으니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이 놀라웠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낯설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한국 음식은 다 이렇게 예술작품 같아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의 정성을 담는 건 우리 문화예요.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고 색과 맛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믿거든요. 식사 후에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차집에 들어가 처음으로 한국 전통차를 마셨어요.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 차는 오미자차예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죠. 차를 마시며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간호사가 됐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계셨거든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죠. 진심 어린 그의 대답에 제 이야기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선택이 없었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건 사치라고 생각했죠. 지훈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림요?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풍경화요. 메데인의 산과 거리, 사람들. 하지만 이젠 연필도 제대로 잡지 못할 거예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좀 데려갈 곳이 있어요. 그가 데려간 곳은 작은 미술 아틀리에였습니다.
다양한 그림 도구와 캔버스가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붓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메데인의 풍경, 그리고 오늘 본 경복궁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문득 깨달았습니다. 난 왜 간호사를 하고 있을까? 물론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제 안에는 언제나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그림을 그렸고 마지막 붓질을 마쳤을 때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걸 그냥 묻어두면 안 되는데.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실은 꿈을 쫓을 여유를 주지 않아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예술가로 활동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많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언니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해질녘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지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서울의 심장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이 도시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져요. 지훈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언니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저였지만 오늘 하루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봐, 내가 말했지?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곳이라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언니를 말리러 왔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상하게도 이 나라에서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나도 여기서 꿈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지훈과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만 별말 없이 우리의 만남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한강공원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자전거 타기 좋을 것 같아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라면 안전 문제로 이렇게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를 즐길 줄 아는군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게 살지만 쉬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강변에 자리를 잡고 지훈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과 과일, 그리고 한국 전통 과자까지. 이걸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요리는 여자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마르타 씨는 콜롬비아로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언니를 설득해서 함께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드나요? 해질녘의 한강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네. 언니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돼요. 여기서는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르타 씨,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작스러운 분위기 전환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마르타 씨는 특별해요. 열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고 제가 존경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라보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너무 빨리 생겨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마르타 씨가 콜롬비아로 돌아가기 전에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느라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지훈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르타, 콜롬비아에서 전화 왔어. 아버지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 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당장 가봐야 해요.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지훈의 도움으로 급하게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오전 비행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언니는 태우와 함께 제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각자의 역할을 하며 저를 지원해 주었어요. 마르타, 내가 같이 갈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내가 다녀올게. 여기서 태우와 결혼 준비해. 사실 언니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언니는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직접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출발 게이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많은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지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지훈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국의 부적이에요. 여행의 안전을 빌어주는 거예요. 작은 천 주머니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선물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돌아와요. 기다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돌아와요. 기다릴게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곳을 낯설게 여겼는데 지금은 떠나기 아쉬운 곳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의 행복한 모습, 태우의 따뜻함, 그리고 지훈과의 특별한 순간들.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 콜롬비아로 향하는 긴 비행 동안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지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최우선이었어요. 늘 그래왔듯이 저는 가족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메데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무게가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의 깔끔한 공항과는 달리 이곳은 혼잡하고 소란스러웠어요.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함치는 소리, 지연된 비행기로 인해 화가 난 승객들의 항의. 불과 일주일 만에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르타. 공항 밖에서 이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포옹했지만 이모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계시지. 심장 발작이었어. 의사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더구나. 차 안에서 이모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 갑자기 쓰러졌고 지역 병원으로 옮겼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선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우리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자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응급 상황이잖아요. 이모는 무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그렇지 뭐. 돈이 없으면 기다려야 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말라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아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타. 왔구나. 로레나는? 언니는? 한국에 있어요. 곧 결혼해요. 아버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행복하면 됐다. 너는 어땠니? 한국은? 그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지훈과 함께했던 시간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아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로레나가 좋은 선택을 한 거구나.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려 해도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짧은 면담만 가능했고 검사 결과는 며칠씩 기다려야 했어요. 필요한 약은 병원에 없어서 직접 약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구해야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해서 전에는 의문조차 품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한국의 병원을 떠올리며 비교하게 됐으니까요. 서울의 병원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깨끗하고 조용하며 의료진은 항상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이 효율적이었어요. 예약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검사 결과도 빠르게 나왔죠. 그리고 응급 상황에도 정확하고 빠르게 진료가 시작되었어요. 거긴 생명을 다르게 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모, 아버지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이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가능하겠니?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아. 여기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은 거지? 가능할까? 나도 잘 모르겠어. 태우에게 물어볼게. 그리고 지훈 씨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놀랐습니다. 지훈이요? 어떻게? 매일 연락 오더라고. 네가 잘 지내는지 걱정하면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데인의 밤하늘은 별이 총총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언니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태우의 도움으로 한국의 의료관광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다고 해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비용이 문제야, 마르타. 하지만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 그리고 태우도 도와주겠대.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그건 가족이잖아, 마르타. 네가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했잖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차례야. 그 뒤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훈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었죠. 지훈 씨, 정말 감사해요. 화상통화로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마르타 씨의 가족은 제게도 소중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의 상태가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 이주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언니의 행복한 모습과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르타, 넌 항상 현실적인 아이였어. 그런데 이번엔 꿈을 쫓는 것 같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가족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험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마? 마침내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메데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제 고향이고 항상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야 할 때였어요.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메데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 씨, 우리 곧 만나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 만에 재입국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이상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자 익숙한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타, 언니가 먼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뒤로 태우와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달 동안 영상통화로만 봤던 얼굴을 실제로 보니 더 반가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태우는 의료진과 함께 와서 아버지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휠체어, 구급차, 입원 수속까지. 아버지는 곧바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것은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담당 의사가 직접 찾아와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통역사도 배정받았고요. 아버님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최신 시술을 통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의사의 자신감 있는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저희는 언니와 태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를 위해 방을 하나 더 마련했어. 언니가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곧 언니가 준비한 콜롬비아 음식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철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로레나, 넌 정말 여기서 행복하구나.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역해주고 필요한 서류 작업도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상태가 안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빨리 나아질 줄 몰랐어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죠. 그리고 마르타 씨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여전히 콜롬비아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의료 비자를 통해 부모님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간호사 자격증 검증을 통해 취업 기회를 모색했어요. 마르타 씨.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미술 아틀리에가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정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훈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외국인 아티스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영어로도 수업이 가능하고 한국의 전통 미술도 배울 수 있죠. 망설임도 잠시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항상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렸던 제가 드디어 제 열정을 따라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틀리에에서 처음 만난 한국 예술가들은 제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콜롬비아의 색채감과 정서가 담긴 제 작품이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그림을 재능이라고 표현해 주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꽃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제 한국어 선생님을 자처했고 저는 지훈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죠. 매주 토요일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이나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입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연습했습니다. 지훈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제 차례네요. 올라, 매 야모 지훈. 서툰 스페인어 발음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고 태우가 소개해준 한국 친구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작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언니네 집과 가까운 곳이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미술과 간호 일을 병행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 3일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간호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림에 투자했어요. 비록 수입은 콜롬비아보다 적었지만 마음의 여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우의 부모님 댁에서 가족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식 요리와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태우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 어머니는 아레파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마르타, 언니처럼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이야? 태우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제 꿈을 찾았으니까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직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치챘던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태우의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 우리 집에 걸어둘 그림 한 점 그려줄 수 있겠니? 감동했습니다. 제 그림을 집에 걸고 싶다니 이보다 더 큰 인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말 영광이에요. 그날 밤 지훈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마르타 씨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엔 언니를 말리러 왔는데 결국 저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됐네요. 지훈은 쑥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 선택, 후회 없으세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여기서 찾은 건 단순한 안정이 아니에요.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죠. 지훈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말없이도 우리의 마음은 통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고 서울은 벚꽃으로 뒤덮였어요. 아버지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 한국 아주머니들과 요리 모임을 시작했고 저는 미술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언니와 태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마르타, 어떻게 보여? 언니가 전통 한복을 입고 물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이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은 언니의 콜롬비아 피부색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머리에는 전통 장신구를 하고 손에는 작은 부채를 들고 있었죠. 언니, 정말 아름다워. 마치 한국 공주님 같아. 옆에서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콜롬비아와 한국의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 같아요. 전통 혼례식은 경복궁 근처의 한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태우는 전통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채 전통 의식을 따라 절을 했어요. 콜롬비아 가족의 전통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식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준비한 특별한 축복 기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하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니의 결혼을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가장 행복한 하객이 되어 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언니를 말리러 왔는데 이제는 제가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그런 거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되니까요. 전통 의식 후에는 현대식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음식이 어우러진 뷔페, 두 나라의 전통 음악과 춤이 번갈아 펼쳐졌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피로연 중간 태우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로레나의 가족이 콜롬비아에서 이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 두 가족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도 마이크를 받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발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콜롬비아 가족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어요.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헤어질 때 지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호기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지훈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봄날의 저녁 한강은 황홀한 야경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실 건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반지예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프로포즈는 아니에요. 지훈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약속 반지예요.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자는 약속. 반지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실버링이었어요. 마르타 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느꼈어요. 콜롬비아로 돌아가셨을 때도 계속 생각났고요.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는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언니를 말리러 왔던 그날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간호사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네, 지훈 씨.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반지를 끼고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우리 주위로 반짝이는 가운데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특히 언니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기뻐했어요. 태우의 부모님도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언니를 말리러 왔던 그날 공항에서 느꼈던 낯설과 거부감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 서울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 스케치북을 펼쳐 한강의 야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색채감과 한국의 정돈된 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림이 완성되어 갔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노트북을 열어 콜롬비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야. 내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 메시지를 보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걸요. 콜롬비아의 열정과 한국의 질서가 제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꿈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나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